자, 오늘 정보가 많지 않은 날인데요. 이 몇 가지 도움될 만한 것 갈무리를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전염병이 미국 증시라든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새로운 변종 때문에 과연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인가? 해당 변종에 대해 가지고 또 의견들이 갈리고 있죠. 한쪽에서는 에볼라만큼 위험하다라고 겁을 팍팍 주고 한쪽에서는 전염성은 강할 수 있겠지만은 증상은 오히려 경미하다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오바를 떨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매파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만간에 금리 상승까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다른 측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비둘기파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걷잡을 수가 없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계속해서 백신 맞으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연준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한편 지난주에 큰 하락을 맞이했었던 S&P 500 같은 경우 CBOE VVIX 인덱스를 대조를 해봤을 때 오히려 날카로운 조정이 될 수 있고 지금부터 V자 반등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전염병 사태는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 것인가?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오늘이죠. 조세 소위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1년 유예안은 확정되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좀 시장은 안 좋지만은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국내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열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싸이월드도 이 메타버스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다. 그리고 NFT를 활용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플레이 투 earn, 싸이월드를 사용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NFT 및 메타버스에 탑승하려고 주가를 띄우고 있을 때, 즉 개미들이 몰려올 때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 NFT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자 주가가 오르죠. 그러자 하이브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주가를 많이 팔아가지고 주식을 던져가지고 수익을 냈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개설시키고 헤르메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던지는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불고 있는 메타버스 및 NFT 열풍이 외국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한시적인 방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을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립자이자 CEO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이 폭락한 이유는 성숙 초기 단계의 자산이기 때문, 바로 비트코인이 아직도 어린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도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경우 지난해 1억 개였었는데 오늘날 기준 2억 4천만 개로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늘어나 버렸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숙 초기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도 괜찮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는 쓰지 마라.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한 언제든 사도 좋은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단계에서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자, 레버리지 거래. 여러분들이 완전한 트레이딩의 프로가 아니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고수톱을 치고 싶은데 같이 칠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거래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서 그냥 취미로 약간의 용돈벌이 정도로 도박한다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추세선, 어제도 잠깐 봤었던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선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버티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오고야 말 것인가? 유명 분석가 테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저번 10월달처럼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때려준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한동안 횡보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부터 상승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좀 큰 움직임이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운명이 크게 좌우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는 녹색 박스 구간, 강력한 저항이었었는데 뚫고 올라가서 지지선이 되었어야만 했었던 이 구간을 비트코인은 결국 깨고 아래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해가지고 55,820달러까지 이제 좀 데드캣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등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가짜 상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아래에서 풀이 길을 보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했다가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최소한 횡보라도 좀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게 될 것인가?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미국 증시, 비트코인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NFT 및 게임 관련된 코인들인데요. 11월 2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코인들이 다음과 같은 성적과 볼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눈에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본 것인데, 작은 시총의 게임 코인들 어디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참고로만 한 번씩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유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코인들 및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부디 숨겨진 보물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돈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 엑시 인피니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플레이 투 earn이자 이 게임파이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함으로써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가지고 필리핀 쪽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았었죠. 자, 근데 필리핀 다음으로 엑시 인피니티를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곳이 어디냐? 베네수엘라라고 하네요. 생계를 꾸리는 것이 정말 힘든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각광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도 나왔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은행에서 퇴직연금 비트코인 투자자 수익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남의 돈을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탈중앙화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렇게 은행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같이 양아치 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주에 소도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해당 도시에서 준비자산의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도시들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임을 인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영국의 국세청 같은 경우는 또 뻘짓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아직도 초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채널 유지를 위해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